작년 추석 때 있었던 일인데 아직도 생각하면 속에서 화가 나요. 며느리가 명절장을 보러 갔다가 돌아왔는데 카드가 한도 초과됐다면서 제 얼굴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내가 줄게 하기를 바랐던 것 같은데 그런 눈치 작전이 영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날 저녁에는 아들 내외가 저를 마주 앉혀놓고 한숨부터 푹푹 쉬는 거예요. 큰 손자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학원비가 2배로 늘었다느니, 작은 손자는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할 나이가 됐다느니, 거기에 대출이자도 올랐다면서 돌려서 제 지갑을 겨냥하는 게 눈에 빤히 보이더라고요. 며느리가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하면서 한숨 쉬는데 그 한숨이 절 겨냥한 게 분명했어요. 장보기 힘들다는 핑계로 반찬 가게에서 사오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노골적으로 제 통장을 노리는 것 같아 속상해요. 얼마 전에는 아들이 엄마 이자가 자꾸 올라서 대출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요 라고 하더니 며느리는 옆에서 어머님 저희가 여유가 생길 때까지만 조금만 하면서 눈치를 보는 거예요. 마치 제가 도와주지 않으면 며느리 도리를 못하겠다는 식으로요. 제가 귀가 먹었나요? 돈 달라는 소리를 돌려서 하는 게 더 듣기 거북하단 말이에요. 손자들 학원비 얘기만 나오면 요즘은 안 보내면 안 되는 세상이에요 라면서 한숨 짓는데 그럴 때마다 제 통장 잔고가 떨어지는 것 같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한 번은 작은 손자가 할머니, 나 영재반 학원도 가고 싶어 라고 했는데 며느리가 제 눈치를 보면서 할머니가 보내주시려나 하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손주한테까지 시키다니. 참 보통 며느리가 아니에요. 또 화가 나는 건 음식에 대한 불만이에요. 제가 40년 동안 주방에서 끓이고 삶고 무치면서 터득한 비법들이 있어요. 우리 시어머님한테 배운 것도 있고 제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얻은 노하우도 있죠. 그런데 요즘 며느리를 보고 있으면 한숨이 나와요. 지난 설날에 있었던 일인데 며느리가 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면 맛이 없다. 온도도 봐가면서 해야 한다고 했더니 며느리가 요새는 이렇게들 한대요. 더 건강에도 좋고요라고 하더라고요. 40년 경력의 제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는 것 같아 서운했죠. 김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담그면 싱겁다고 하고 심지어 어떤 때는 제 앞에서 소금을 더 넣더라고요. 우리 집안의 입맛이 어떤지, 시아버님이 어떤 맛을 좋아하시는지 제가 제일 잘 알 텐데 말이에요. 명절 음식도 예전만 못해요. 지난번엔 제사상에 올릴 산적을 손질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어머님, 이번에는 시간이 없어서 이웃집에서 추천해준 반찬 가게 것을 사왔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제 귀를 의심했죠. 제사 음식을 사다 쓴다니. 돌아가신 시어머님이 알면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떡도 문제예요. 제가 시집 왔을 때는 이웃들이랑 모여서 떡매를 치고 그랬는데 요즘은 떡집에서 사다 쓰니 그 맛이 어떻겠어요? 며느리는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해요. 너무 힘들게 하실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한 번은 며느리가 만든 잡채를 맛봤는데 당면이 너무 불었더라고요. 제가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더니 며느리가 어머님, 저희 애들은 이렇게 푸른 걸 더 좋아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명절 음식은 우리 가족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친척들도 오시는데 된장찌개 하나를 끓여도 정성이 들어가야 해요. 우리 시어머님은 된장을 풀어놓고 한참을 기다리셨어요. 잡내도 빼고 맑은 국물이 우러나도록. 그런데 며느리는 된장을 풀자마자 바로 끓이니 그 맛이 어떻겠어요? 명절 음식은 정성이 가장 중요한데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사라진 것 같아 안타까워요. 음식을 할 때는 정성을 다해야 조상님들도 흐뭇하게 보실 텐데 말이에요. 며느리가 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고쳐지지 않는 게 있어요. 바로 시간관념이에요. 특히 명절 때는 정말 속이 탈 때가 많죠. 지난 추석 때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차례 시간이 오전 10시였는데 계속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며느리네가 늦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역시나 전날부터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를 걸어보니 그제서야 출발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출발도 안 했니? 길이 막힐 텐데. 라고 했더니 어머님, 애들 준비하느라 좀 늦었어요. 금방 갈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차례 시간에 30분이나 늦었어요. 친척들은 다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큰며느리가 늦으니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음식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젊었을 때는 명절 전날부터 새벽같이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김치도 담그고 전도 부치고 산적도 꼬치에 꽂고 새벽 3시부터 시작해도 바빴는데 며느리는 아침 늦게 되어서야 나타나요. 한 번은 제가 일찍 와서 준비해야 하지 않겠니? 라고 했더니 어머님, 너무 서두르지 말고 여유 있게 해요. 다들 바쁜데 일찍 오라고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라고 하더라고요. 여유 있게 하자는 게 아니라 시간 맞춰서 하자는 건데. 특히 지난 설에는 정말 속이 탔어요. 아침부터 친척들이 오시기로 했는데 며느리가 전날 밤에 전화를 해서는 어머님, 내일 아침에 애들 학원이 있어서요. 라고 하는 거예요. 명절날 새벽부터 애들 학원을 보내야 한다니 이해가 안 됐죠. 우리 때는 명절이면 당연히 가족이 먼저였는데 명절 음식 준비도 마찬가지예요. 전 부치는 것만 해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며느리는 이거 금방 해요라면서 느긋하게 준비해요. 결국 시간에 쫓기니까 음식도 대충대충 하게 되고 정성이 없어 보이죠. 제사 음식은 정성과 예의가 가장 중요한데 친척들 오시는 시간도 제대로 못 맞추고 음식 준비도 서둘러서 하다 보니 실수도 잦아지고 한 번은 제사상에 올릴 과일을 씻지도 않고 올리려고 해서 제가 막은 적도 있어요. 시간에 맞춰서 하면 이런 실수도 없을 텐데 늘 급하게 서두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옛말에 긴 하루도 짧다고 했는데 시간 여유를 두고 준비하면 이렇게 허둥대지 않을 텐데 말이에요. 며느리는 요즘은 다들 이렇게 산다고 하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가 않아요. 조상님들께 드리는 제사상인데 이렇게 급하게 준비해도 되는 걸까요?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이런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져요. 돈이 마음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현실적인 경제 상황이 그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2024년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4인 가족 기준 명절 준비 비용이 평균 127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명절 음식 준비 비용 45만 원, 선물비 35만 원, 교통비 25만 원, 용돈 22만 원이 포함됩니다. 시어머님 세대와 현재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1980년대만 해도 쌀 한 가마니가 2만 원대였지만 지금은 20만 원을 호가합니다. 과일 한 상자도 3, 4만 원이던 것이 지금은 15만 원을 넘기도 하죠. 특히 2024년 들어 물가 상승률이 연간 4.2%를 기록하면서 명절 준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닌 마음의 크기입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가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명절 준비 비용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 통합가계부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명절 3개월 전부터 지출 계획을 세우고 가족들이 함께 비용을 분담합니다. 큰아들은 부모님 용돈을, 작은아들은 명절 음식 재료비를, 딸은 선물비를 담당하는 식으로요. 이렇게 하니 특정 사람에게 부담이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둘째, 간소화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과 줄일 수 있는 것을 구분한 거죠. 예를 들어 제수용품은 정성껏 준비하되 친지들과의 선물 교환은 서로 합의하에 생략했답니다. 이를 통해 평균 지출을 40%가량 줄일 수 있었다고 해요. 셋째, 정성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돈을 많이 쓰는 대신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정성을 모았죠. 주말마다 부모님 댁 청소하기, 장보기 함께하기, 동네 산책 동행하기 등을 실천했더니 오히려 부모님의 만족도가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눈여겨볼 만한 것은 계절별 효도 계획입니다. 봄에는 부모님과 꽃구경을, 여름에는 동네 야외 수영장을, 가을에는 단풍놀이를, 겨울에는 실내 운동을 함께하는 식으로 연간 계획을 세웠죠. 비용은 크지 않지만 부모님의 행복지수는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노인복지관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자주 찾아오는 것 42%와 함께 시간 보내기 38%였다고 합니다.
비싼 선물이나 큰 금액의 용돈은 오히려 그 뒤를 이었죠. 결론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닌 마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돈이 없어도 효도는 100가지라는 말처럼 진정성 있는 관심과 정성으로도 충분히 부모님의 마음을 채워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편에 맞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음식 관련 갈등의 해결 방안. 한 그릇의 밥에도 1000가지 맛이 있다라는 속담처럼 음식에는 각자의 취향과 방식이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명절 음식 준비 방식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전체 명절 갈등의 3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입니다. 옛 것을 익히고 새 것을 안다 라는 말처럼 양쪽의 장점을 조화롭게 살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레시피 교환의 날을 가져보세요. 시어머님의 전통 비법과 며느리의 새로운 조리법을 서로 배우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가정에서는 매달 한 번씩 요리 교실을 열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음식을 만들며 서로의 방식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둘째, 역할 분담제를 도입해 보세요. 전통 음식은 시어머님의 비법대로, 새로운 음식은 며느리의 방식대로 하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방식을 도입한 가정의 90%가 음식 관련 갈등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셋째, 맛지도 만들기를 추천드립니다. 가족 구성원별로 선호하는 맛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입맛은 국가보다 강하다라는 말처럼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음식은 정성이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정성은 꼭 전통적인 방식만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을 뜻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부산의 한 가정은 맛교환 일기를 통해 갈등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의 요리를 맛보고 느낀 점을 기록하며 점차 서로의 입맛과 조리 방식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해요. 또한 한 그릇의 국에도 100일의 정성이 들어간다는 속담처럼 음식을 준비하는 모든 이의 수고와 정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시간 관리 문제의 해결 방안. 시간은 약이 아니라 해결책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 관리를 둘러싼 갈등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최근 한국가정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명절 때 발생하는 갈등의 28%가 시간 관리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시간 개념의 세대 차이입니다. 모든 세대는 자신만의 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처럼 각 세대가 생각하는 적절한 시간과 준비 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타임라인 캘린더를 만들어 보세요. 명절 3일 전부터 시간대별로 해야 할 일을 정리하고 가족 모두가 공유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기도의 한 가정은 카카오톡 단체방에 일정표를 공유하며 시간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둘째, 여유시간 제도를 도입해 보세요. 서두르는 자는 실수하기 쉽다라는 말처럼 예상 소요 시간에 30%의 여유를 더해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통체증이나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죠. 셋째, 시간 존중 서약을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 보세요.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이 가족에 대한 존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5분을 아끼면 5시간을 번다는 말처럼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억해야 할 것은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우리 속담의 지혜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준비할 때 실수도 줄고 서로를 배려할 여유도 생깁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인천의 한 가정은 미리 준비 포인트제를 운영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일찍 준비하고 시간을 잘 지키는 가족에게 포인트를 주고 이를 다음 명절 역할 분담에 반영하는 방식이죠. 또한 시간은 돈보다 귀하다는 말처럼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 늘어난 현대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죠. 해결 방안으로 1. 미리 시간 계획 세우기. 2. 여유 있게 출발 시간 정하기.
3.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한 가정의 화목이 천금보다 귀하다라는 속담처럼 가족 간의 화합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최근 한국가정문화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명절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한 가정의 92%가 오히려 이전보다 더 돈독해졌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구의 한 가정은 소통 다이어리를 통해 놀라운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의 입장에서 편지를 주고받으며 평소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다고 해요. 그 결과 10년 동안 풀리지 않던 갈등이 단 3개월 만에 해소되었다고 합니다. 오래된 대나무일수록 마디가 많다라는 말처럼 세대 간의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자세입니다. 실제로 가족관계연구소의 통계를 보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가정이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갈등 해결 속도가 3배 이상 빠르다고 합니다. 명절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씀처럼 작은 것부터 하나씩 변화를 시도해보세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가정의 행복한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가족은 각자의 방식대로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